자, 먼저 이제 확인 설명할 때 이제 조사 확인 부분은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소재는 어디서, 그리고 소유권은 어디서,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는 어디서냐. 자, 우리가 이제 공부 보고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런 부분은 너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의 소재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자, 보이니까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죠. 그렇다고 현장 답사 가는 거 아니죠.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 여기다 이제 등기상 증명서나 현장 답사 그러면 액수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그려놨습니다. 현장 답사가 아니라 지적도. 그리고 임야 같으면 임야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갈 거는 위치 같은 것들입니다. 방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소재지는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죠. 눈에 보인다. 소재, 면적, 지목. 그리고 건물은 구조, 용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장으로. 여기도 이제 건물 등기상 증명서 X, 현장 답사 X, 자료 요구 X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나왔습니다. 권리. 그리고 제한사항, 그리고 제한물권, 이제 권리니까 등기상 증명서 갖고 보고, 울고 보고. 자, 쓰는 게 바로 여기는 등기상 증명서. 여기다 이제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도 확인은 되지만 확인해서 쓸 게 아니다. 그것이 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공법상 장부가 따로 있죠. 이용계 확인서. 그리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원, 시군구청에 공시지가 확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적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상속의 진정서. 그리고 제한 능력 등의 확인 여부, 이런 것들은 어디서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는 도시개발법에서 교환해 주겠다. 토지를 다 사업 진행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이 따로 있습니다. 면적 달라질 거고, 지목 달라질 거고, 확인은 예정지 지정 증명으로 꼭 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토지나 건물에 여기 이제 표제부 당연하죠. 가부에는 소유권. 그래서 그 소유권을 지향하는 바로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환매. 그리고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나 다 청산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니까요. 다 어디가 있다고요? 갑구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여기 나옵니다. 자, 울구는 소유권 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 담보물권, 저당권 등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당권을, 전세권을 압류하는 건 당연히 울구에 갔을 거가 을구. 어떤 분은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갑구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도 확인되고요. 당연히 지목 같은 것도 나오고, 축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적도에도 지목은 나오고 한 글자긴 하지만, 그리고 경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지형 해서 토지의 모양을 확인하십시오. 네, 지형도는 이제 지세니까요. 여기는 경사니까, 그리고 지도니까. 자, 이런 것들은 지형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감은 크지 않고.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정말 자세한 정보입니다. 지붕 구조나, 자, 부속 건축물이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 건축 허가일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바로 이제 기준일, 건축 연도 기준일입니다. 건필 용적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까지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한 정보가 건축물 대장. 어디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확인되는 것들, 소유권자도 확인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공법,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 확인을 내면 토지 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공부 명칭을 정확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을 통해서 환지되는 면적, 지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채비지, 사용 수익 처분이 완벽한 토지, 그리고 제한 능력 여부,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정관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여기도 건축물 관리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현황서를 통해서도 여기도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됩니다. 여기 외에 이제 대주권 등록부는 대주권 비율, 거기도 소유권자 나오고요. 소재지도 나옵니다. 소유권 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2명 이상이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자 지분도, 소유권자도 나오고 소유권 지분도 나오고, 당연히 소재지도 나오고. 자, 그 정도까지도 대주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종합해 놓은 게 바로 종합증명서.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장 답사 안 보이니까 공부에 안 보이니까 나가십시오. 특히 지세는 경사입니다. 수평 지적이다 보니까 경사는 나가봐야 되고 간단하고요. 그다음 건물의 방향 그리고 노후 정도도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공부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인목은 잘 자라고 있는지 생육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량, 수령, 수종 자, 이런 것들은 공부로 확인되는 거지 현장 답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재단 목록을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재단 목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기계 종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미 나와요. 10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에 하면서 다 정리하잖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지역 현황은 장래 발전 가능성, 도로 인접 여부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관계, 현장 답사는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이나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등기상 증명서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기재합니다. 그리고 공법으로 정말 확인할 수 없는 토지 이용객 확인서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공부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 X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사항에서 아까 이제 보셨던 거 쭉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재 면적 당연히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자, 지목은 토지 대장을 통해서 그리고 환지만큼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 어차피 바뀔 거니까. 경계는 구려놨으니까 현장 답사가 아니라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세 방향만큼은 현장 답사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 용도도 현장 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는 여기도 기둥보로 쓰실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으로.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준공일이나 허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주의하십시오. 많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의 구조나 특징이나 기능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보기도 하고 현황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부로는 현황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무허가 건물은 여기도 이제 위반 건축물 여부 아니면 또 창고나 아니면 또 부속물 이런 것들도 주차장 이런 것들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를 직접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법정지상권 우리 법정지상권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아주 간단한 건데 먼저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건물이 매매가 됐을 때 토지가 매매가 됐을 때 그러면 토지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라고 있을 겁니다. 건물주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토지 사용료 받고 참아라 감정가 5%나 7%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은 366조입니다. 자, 먼저 항상 토지 위에 먼저 건물이 있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돼야지. 이제 반대입니다. 토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면 법정사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미 건물이 있었을 때는 건물이었으니까 은행도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가치가 높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계속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366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청산 등을 통하면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가등기 담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가등기 담보가 설정돼야지. 가등기 담보가 먼저 설정되고 나서 나중에 건물이 들어온 법정사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 원리가 똑같습니다. 담보 가치를 해예요. 만약에 법정사건이 성립하게 되면 채권자가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득권자인데 여기입니다. 거기다가 임목. 여기 이제 건물이 아니라 토지 위에 먼저 임목이 있었을 때 등기된 임목이 있었을 때 그 후에 저당권 2번에 설정됐을 때 경매됐을 때 그런 경우는 낙찰자가 임목 소유권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하겠다고 국가가 보겠다는 겁니다. 왜 멀쩡한 건물 철거시키냐 멀쩡한 임목을 벌채하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꼭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되기 전에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까지도 같아야만 그래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꼭 시험 문제가 법정지상권은 또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 확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한 문제, 법정지상권까지 나오게 되면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정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